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문항 및 지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은 각각 17문항이 출제되었고,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각각 11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문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을 살펴보면 독서 이론 부분에서 수능특강 독서, 개념학습 부분에서 연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통합 지문은 인문예술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두 개의 지문 중에 하나가 수능특강 독서, 개념학습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사회 지문 또한 수능특강에서 연계가 되었고, 과학기술 지문도 수능특강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어휘 문항은 주제통합 지문과 과학기술 지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학 영역은 우선 현대소설에서는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가 출제가 되었는데, 수능특강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갈래복합 문항은 현대시 2편과 현대수필 1편이 함께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김명인의 그 나무 현대시 작품이 연계교재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고전소설은 홍길동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시가는 작자 미상의 만전춘 별사와 시조와 사설시조가 각각 한 편씩 출제가 되어서 그 중에서 2편이 연계교재에서 연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법과 작문에서는 화법,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세트 문항, 그 다음에 작문 세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법에서는 초와 전통기구를 다룬 학생의 발표가 출제가 되었고, 화법과 작문 세트 지문에서는 의도적 방치구역 조성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와 학생의 초고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문 세트 문항에서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대한 학생의 초고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언어 지문 문항에서 변이음과 이형태를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2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독 문항으로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어미, 시간 표현 등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고, 중세국어의 의문문, 복합어의 직접 구성 요소를 묻는 문항이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체에서는 기상정보 수집 분석 장비에 대한 라디오 방송과 학생의 블로그 글이 출제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문화탐구 동아리의 화상회의와 학생들의 영상 제작 계획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계된 양상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에서는 학습을 위한 읽기와 SQ3R에 대한 독서 이론 지문이 출제되었고, 19세기 말 민권에 대한 논의를 다룬 인문예술 통합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과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다룬 글이 출제되었고,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와 라플라스식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나온 지문 중에서 이 4개의 지문이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 김명인의 그 나무, 작자 미상의 만전춘 별사, 이정보의 사설시조가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화제나 소재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진 않았지만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담화 상황이나 자료 활용 방식, 문항의 아이디어나 문법의 개념 등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이 발표한 것과 같이 이번 육모에서는 연계교재 연계율이 약 51%입니다. 그리고 지문은 범교과적인 소재나 다양한 분야의 담화나 글이 활용되었고, 문항들은 단순한 문항보다는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지문을 읽을 때 개념 간의 관계나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조건과 판단 기준 등을 정리해보고, 특히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거나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육모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또는 고정관념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문항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주제나 줄거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 있는 화자나 인물의 상황,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고 작품 주제와 표현 방식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의 말과 행동,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 등을 작품 전체 또는 주제와 관련지어서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소재나 화제가 연결되는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담화나 글의 표면적 내용보다는 담화의 목적이나 맥락, 자료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법을 학습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념의 적용까지도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 같은 경우에는 매체 자료의 특성이나 정보 구성 방식, 수용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 자료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연계교재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 표면적으로 얕게 하기보다는 깊이 있게
심화된 내용까지 학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학습을 하면 수능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학교로 배부된 자료집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은 학교로 배부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